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 형식으로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요. 오늘 찍을 내용은 유니콘 기업이 사업 설명회를 어떻게 하고 투자 유치는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해요. 이걸 제가 찍게 된 이유는요, 이번에 2021년 창업진흥원에서 유니콘 기업 육성사업 발표 평가 심사위원으로 제가 좀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요. 저도 사업 설명회도 많이 했고 또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도 많이 하고 또 그러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채택이 되기도 했는데 저는 항상 이제 발표하는 입장에서 있다가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니까 느낌이 완전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이걸 좀 참여를 하게 됐지만 이거는 정말 제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 번쯤 경험을 했어야 하는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심사원으로 참여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또 영상으로 한번 만들게 됐습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유니콘 기업 육성사업 이 발표 평가 코엑스, 서울 코엑스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단순히 심사를 하는 것임에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할 때 도대체 왜 나쁜 점수를 받았고 도대체 왜 심사에서 떨어졌는지 절실히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11개 기업을 연이어서 사업 설명회를 듣고 평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성만큼이나 발표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사업 설명회를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요, 사업성만큼이나 발표자가 어떤 태도로 발표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히 이런 설명회를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은 그 말투나 발표자의 태도보다는 사업성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수년 동안 해왔던 내 사업을 단 몇 분 만에, 단 몇십 분 만에 심사위원한테 어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심사위원들은 그 사업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굉장히 적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표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장 복장을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도 계시죠. 실리콘밸리의 마크 저커버거, 프리하게 옷 입고 오죠. 나도 프리한 기업, 오픈된 기업, 이런 이미지를 줄 거야. 심사위원들은 생각보다 고지식합니다. 대체로 나이 연세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런 게 어필이 될 수도 있어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험할 필요는 뭐가 있겠어요. 모험하지 마세요. 최소한 정장을 입고 발표를 하게 되면은 기본 이하로는 내려갈 이유는 없어요. 경직된 표정도 심사위원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해맑은 표정도 진지함이 없어 보여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간이 굉장히 좋아요. 조금 밝은 표정, 상투적일 수가 있지만은 충분히 연습을 하고 긴장감은 줄이고 진지하되 여유 있는 표정으로 지어주세요. 두 번째, 말투를 바꿀 수 없다면 차라리 발표자를 바꾸세요. 저도 부산 사람입니다. 어떤 지역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사투리를 비하할 생각도 없어요. 저도 사투리 굉장히 심해요. 제가 지금 부산 사투리가 진하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도 이 사투리는 좀 느껴지시죠? 하지만 많이 연습을 했어요. 가능하면 사투리를 좀 안 쓰려고. 심사석에 앉아서 여러 명의 발표를 듣다 보면은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투리가 너무 진한 분들이 있으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사투리만으로도 0.5점에서 1점 정도는 까먹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부산 사람이고 저도 부산 사투리 굉장히 심합니다. 부산 토박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굉장히 건들거리는 말투,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내가 진짜 말투가 건들건들하나? 이걸 모르시니까 그런 말투를 쓰고 계시겠죠. 그런데 사업자 대표자분들께서 이 사업 설명을 하다 보면은 건들거리는 말투는 정말 거슬려요. 저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크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건들거리는 말투만으로 시각을 뺏어버려요. 좋은 자료에 시각이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에 자꾸 시각이 가는 거죠. 정말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멋있는 말 안 할게요. 너무 심한 사투리는 고치거나 차라리 발표자를 바꾸세요. 세 번째,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할 때 어디에 비중을 가장 두어야 할까요? 첫 번째가 우리 기업의 성장성입니다. 그것도 과거에 대한 성장성보다 미래에 대한 성장성,
가능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연말의 결과, 내년의 결과, 그리고 내후년의 결과가 어떨지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물론 과거에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미래를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제가 평가했던 11개의 기업도 전부 다 미래는 성장성을 적게는 100%, 적게 표현하는 게 100%예요. 많이 표현한 회사들은 300% 정도까지 성장을 한다고 브리핑을 합니다.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그건 미래잖아요. 나중에 안 되더라도 이미 1년, 2년 지난 다음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근거로 10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 근거가 있을수록 중요하겠죠.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부터 인간적인 호응을 얻으실 수 있는 브리핑이 중요해요. 몇십 분 만에 사업성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호응을 얻느냐 마느냐의 많은 부분을 함축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 세 번째로는 사회나 국가에 대한 기여도, 얼마나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데요. 너무 막연하죠. 너무 추상적이죠. 제가 딱 한 가지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고용의 기여도. 내가 얼마나 많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 표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수치로 표현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환경 같은 부분은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큰 관심사죠.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관련이 된다면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고용이 중요해요. 환경은 표현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심사위원은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산하기관들, 관료들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지표에 대해 예민한지 생각해보세요. GDP, GNP, 환경 이런 것들은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취업률, 실업률, 실버 취업률, 고용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회사를 연 매출 1000억으로 만들게 되면은 내가 고용하는 인원은 몇백 명 정도 됩니다. 이거 얼마나 단순하고 그렇게 숫자가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너무 뜬금없지 않잖아요. 충분히 연계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숫자예요. 대한 창출 이야기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자, 네 번째, 숫자를 좀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막연한 이야기 말고, 막연한 성장성 말고 몇 퍼센트, 막대 그래프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이거 너무나 기본적인 부분인데 못하시던 분들이 좀 있어요. 그냥 추상적인 표현과 파라다이스 같은 이야기 이런 것만 많이 하시는 분 계신데 숫자를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어디에나 무례한 심사관이 있고 꼰대 심사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운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당신이 어느 곳에서 사업 설명을 한다면 그 중에 한두 명은 그런 분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세요. 곤란한 질문을 하는 심사관, 엉뚱한 질문을 하는 심사관, 무례하게 질문하는 심사관, 하물며 수준이 떨어지는 심사관도 존재합니다. 내 말을 이해도 못하는 심사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심사관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심사관과 각을 세우지 마세요. 마찰을 일으키지 말고 노이즈를 만들지 마세요. 자, 여섯 번째, 사업계획서를 준비를 하거나 발표 PT를 준비를 할 때는 그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디자인이 제가 여러 개를 같이 보게 되면은 굉장히 구식, 구형 이런 디자인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가능하면은 좀 세련되고 현대에 맞게 유니콘 기업이 어떤 PT를 많이 준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일단 많이 보셔야 돼요. 저는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를 통과한 그런 사업 계획서나 그런 PT 자료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만나시게 된다면 제가 그런 것들도 좀 참고 자료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곱 번째, 무식하고 무지한 심사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심사원들은 대체로 사업가이고 경험이 많고 학자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굉장히 무식한 심사원들도 좀 있어요. 정말 이 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고 배경 지식도 없는 심사원이 자꾸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당황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질문도 아는 사람이 해야지 오고 가고 대화가 잘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대답을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문에도 현답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냐? 잘됐다. 이 질문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내가 어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이런 마음으로 무식한 심사원을 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심사원에 대한 좋은 팁인데요. 질문을 칭찬하세요. 엄청나게 강하고 쏘아붙이는 질문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곤란한 질문, 너무나 강한 질문, 너무나 내가 힘들어지는 질문에는 칭찬을 하세요. 이거는 제가 질문했을 때도 느껴졌던 부분이고 다른 분들이 질문할 때 그에 대한 대처, 그러니까 발표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분들은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고 알았어요. 너무나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가장 깊이 고민했던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핵심적인 질문 하실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질문 자체를 일단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 질문자분께서는 기분이 좋죠. 왜냐면 내가 질문을 하고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고요. 내가 좋은 대답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깊이 생각하는 부분이었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안타깝게도 명확한 해결책을 아직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확실하게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해결책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분명히 해결을 해서 지금 질문자분께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투자를 유치하고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한 유니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장백TV였습니다.